고득점을 위한 필독서 토익 연금술 중급 리딩의 오진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구분하는 이야기 했었죠. 접속사 다음엔 주어 동사 절이 오고요. 전치사 다음엔 명사 구가 오고요. 접속부사는 어떤 경우 쓴다 그랬죠? 하나의 문장에 절이 하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전치사인 despite, in spite of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접속사인 같은 뜻의 although와 though가 있죠. 접속 부사에는 뭐가 있죠? nevertheless와 nonetheless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분해서 뜻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쭉 연속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이야기하죠. 일단 내용을 보죠. 등위 접속사는 접속사이므로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등위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절과 절을 연결하죠. and, but, or 뒤에는요. 앞에 절과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돼요. 그러니까 and, but, or 앞에 주어 동사 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and, but, or 나온 다음에 앞에 있는 절과 반복되는 부분은 생략된다는 얘기예요. 등위 접속사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등위 접속사 and, but, or 여기에 so와 for가 추가되는데요. 이러한 등위 접속사들은 문장 가장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과 절 사이에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등위 접속사 and, but, or 등위 접속사 and, but, or는 접속사이므로 절과 절을 기본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주어 동사 but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죠. 물론 길이는 양쪽이 다르지만 the reporter가 주어고요, as가 동사고요. 쭉 나온 다음에 but 나오고 he가 주어고요, avoid가 동사고 그다음에 목적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or가 두 번째 문장에 나왔는데요. or 다음에 주어가 보이지 않네요. 동사랑 어떻게 된 거죠? 반복되는 부분이 생략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every student has a choice of가 or 다음에 생략된 것이죠. 예. 그래서 등위 접속사의 특징은 반복되는 부분이 생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 or B, A and B, A but B라고 했을 때 B와 A가 동등한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but 앞에 주어 동사 절이 있었죠. but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어떤가요? B에 해당하는 단어가 명사인 French죠. 그럼 A에 해당하는 단어는 Spanish가 되는 거죠. 이거를 병렬 구조라고 하죠.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or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문장을 아예 줬으니까 이제 change가 나오겠는데요. 동사 change죠. 그러면 시험에 change가 빈칸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뭐를 고민하셔야 되냐면요. 등위 접속사 or 다음에 반복되는 뭐가 생략된지를 살피셔야 돼요. 보기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앞에 절 한번 보세요. 킴이란 사람이 조언을 받았죠. 몸무게를 빼도록. 그죠? 우리식으로 하면 살을 빼도록 조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exercise pattern, 운동 패턴을 바꾸도록 조언을 받은 거죠. 그래서 or 다음에 뭐가 생략된 거죠? Kim was advised to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동사 원형 change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A or B라고 했을 때 B는 동사 원형 change고요. 그 다음에 A는 동사 원형 lose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투부정사가 or 다음에 반복되는 건데 A와 B로 반복되는 투부정사일 땐 to까지 생략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인 change를 써야죠. 이거를 이제 잘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was이기 때문에 or 다음에 과거형인 changed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내용을 보고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and, but, or 외에 so와 for도 등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문장 맨 앞에 쓸 수 없다라는 거 앞에 이제 잠깐 나왔었죠. 그런데 등위 접속사 so와 for는요. and, but, or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반복되는 부분이 생략되질 않아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지만 so와 for는 주어 동사가 무조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주어 동사 나오고 so 나오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물론 그래서란 뜻이고요.
두 번째 문장 보시죠. 거기 이제 for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접속사 for는요, 무조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two parties have been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두 당사자들이 동의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지속해서 무엇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 for는요, 물론 두인 접속사니까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고요. 가운데 위치해서 그 다음에 for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뭐 때문에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인 접속사 so와 for는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반복되는 부분이 생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주위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상관 접속사인데요.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 Not only but B요. A가 아니고 B라는 뜻이죠. 요거를 풀어서 쓰면 B but not A인데요. 요거를 사실 외워서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B but not A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꼼꼼하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의미적으로 요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 책에 이 프랙티스 테스트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좀 자세히 보고서 좀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닌. Both A and B, A와 B 둘 다. Would rather A than B, B 하느니 A 하는 게 낫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이 A와 B가 대꾸를 이루거든요. 이거를 이제 상관 접속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예를 보시면 not only가 나오고 gold가 나오고요. but also가 나오고 other metals가 나오죠. 그죠? 만약에 시험에요. not only gold 다음에 빈칸이 나오고 other metals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기에 but과 also가 있다. but 하나 있고 also가 따로 있다. 그러면 정답은 뭐죠? but이죠. 그죠? but과 also 중에서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정답은 also가 생략되니까 but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아예 제가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A와 B가 둘 다 여럿이 다 뭘로 연결돼 있죠? but, or, nor, and, then 다 등위 접속사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A와 B가 어떻게 돼요? 동등하게 연결되니까 병렬 구조가 된다 그러죠. 그죠? 품사나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를 볼까요? 이 상관 접속사 문제는요. 보기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1번 문제 보자마자 neither가 있고요. both가 있잖아요. 두 개 이상의 상관 접속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상관 접속사에 관련된 문제고요. 정답은 그 짝이 되는 대꾸만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빈칸 뒤를 보니까 and가 나오죠. 그러면 C번의 both가 정답이에요. 아니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예, 괜찮아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2번 문제를 보죠. 2번 문제를 보시면 등위 접속사 and 앞에 빈칸이죠. 시험에서 등위 접속사 앞이나 바로 뒤에 빈칸이면 등위 접속사 문제가 아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을 하나 더 보니까 뭐가 나오죠? both가 나오죠. both A and B 구문이죠. B에 해당하는 게 attractive라는 형용사니까 A에도 형용사가 들어가서 병렬 구조가 되겠죠. 형용사형이 C번의 elegant죠. 너무 쉽죠. 예,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해석하는 레벨이 아니에요. 3번의 invite 동사에 알맞은 형태를 넣어보죠. 등위 접속사 and 다음 빈칸이죠.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and 다음에 반복되는 뭐가 생략되는지 어디까지가 생략되는지를 보셔야죠. 앞에 일단 보시면 Pacific Travel이요. 그 당신의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수식어는 대충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You to respond to the questionnaire. 설문에 당신을 응답하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그럼 and 다음에 생략된 부분이 뭐예요? Pacific Travel gladly죠. 그래서 A and B라고 했을 때 A에 해당하는 단어는 welcomes고요. 빈칸에는 B번의 invites가 되겠죠. 5번 문제를 볼까요? 5번 문제를 보시면 접속사 4개가 나와 있고요. 좀 더 구분을 하자면 A, B, C가 등위 접속사고요. D번이 들어가면 가정법이 되죠. 그죠?
if 같은 가정법이 빈칸에 들어가게 되면 반대쪽에 뭐가 나오죠? 보통 조동사가 나오죠. 뭐뭐 한다, 뭐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아니면 뭐 명령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등위적 속사 and or but 중에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더 줄일 만한 어떤 힌트는 없어요. 그러면 내용을 봐야죠. 그죠? 그래서 빈칸 앞뒤를 내용을 보니까 유명한 주식 분석가가 그 광산 주식을 사는 것을 recommend 추천한 것이죠.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Every major company in the sector 그 부문의 주요 회사 모두가 주가가 폭락한 거죠. 플러맷이 폭락한 거예요. 갑자기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와 뒤에가 내용이 반대죠. 정답은 C번의 but이죠. 이제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사절 접속사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명사절 접속사 대신요. 절과 절을 연결하며 당연하죠. 접속사니까. 명사처럼 문장의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뜻은요. 접속사 대신요. 뭐뭐라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what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what이랑 또 구분하셔야 되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시죠. That the Korean national team became the first Asian team to reach the final four in the World Cup in 2002. 여기까지가 주어요. 한국 국가대표 팀이 첫 번째 아시아 팀이 되었죠.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의 그 4강에 도달할 첫 번째 팀이 된 것이 was a surprise. 놀라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대시요. 주어 절을 묶어주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시험에 대시 빈칸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대시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고요. 이거 전체가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뒤에 동사 was 이하랑 연결이 돼야죠. 그죠? 해석은 어떻게 돼요? 뭐뭐라는 것이죠.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주 나오진 않아도 나오면 틀리기 쉬운 문제예요. 다음, The president announced that he would retire as early as next year. 사장이 발표를 하기를요. 그가 이르면 내년 초에 은퇴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이르면 내년 초에 내년에 은퇴한다는 것을 발표한 거죠. 뭐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시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는 생략이 가능하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announced와 he 사이에 빈칸을 주고 that을 집어넣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은요. announced와 빈칸이 나오고 would retire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기 때문에 바로 뒤에는 뭐가 나와야죠? 주어 자리니까 주격의 대명사 he가 나와야 되죠. 힘이나 his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의 비교. 기본적으로 둘은 뜻이 똑같죠. 그런데 접속사는 어때요?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 방면에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죠.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온다. 그것만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대시 나와 있죠. 그 뒤에 내용을 볼까요? British Petroleum would be held responsible for financial and environmental losses. be held responsible for 무엇에 책임이 있다거든요. British Petroleum이라는 회사는요. 재정적인 환경적인 손실에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오일 스필러부터의 그죠? 완전하죠. 그래서 대시죠. 그죠?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문장에 what이 있는 부분 볼까요? The statistic represents 통계가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뜻은 뭐뭐라는 것인데 뒤에가 불완전하죠. 그죠? It is vital to define what the statistic represents. 그래서 to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통계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분되시죠? 뒤에 완전한 절이 오는지 아닌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격의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예문을 볼까요? You will receive an email for confirmation that your order has been shipped.
당신이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에요. 확인 이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확인 이메일이죠? 당신의 주문이 발송되었다는 확인이죠. 확인이 뭐죠? 당신의 주문이 발송된 것이죠. 이렇게 양쪽이 같죠. 요거를 동격의 접속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시험에는 요 대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that과 함께 보기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which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뭐를 제일 먼저 떠올리냐면 that이랑 which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문제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답이 두 개가 돼요. that도 되고 which도 되잖아요. 관계대명사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confirmation이 that 이하고 that 이하가 confirmation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집어넣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동격의 접속사까지 가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문제로 봤다가 보기에 that과 which 같이 있기 때문에 답은 하나야만 되는데 두 개를 고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 that을 떠올리시면 돼요. 사실 토익에서 나오는 동격의 접속사는요, the fact that이에요. 그래서 그 예문을 보시면 the fact that 47% of Americans paid no federal income taxes last year.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미국인들의 47%가 지난해에 그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that 이하가 사실이고 사실인 것이 that 이하죠. 그죠? 이게 동격의 접속사 that이에요. 여기다 which 쓰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the fact that이라는 동격의 접속사 대표적인 거 반복해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다음 if와 whether를 구분하는 건데요. 명사절에 오는 경우 if, 특히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는 가정의 뜻이 아닙니다. 거의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테크니션이 call in 안으로 불러들여진 거예요. 뭐를 to see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if the copy machine was malfunctioning 복사기가 오작동하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알기 위해 불러진 것이죠. 그죠? 여기서 if는 대신에 뭘 써도 돼요? whether를 써도 되죠. if는 대부분 무슨 뜻이에요? 가정의 뜻이죠. 하지만 동사의 목적어 자리 이렇게 목적절 목적어 되는 품사는 명사니까 명사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인지 아닌지 즉 whether의 뜻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if가 whether의 뜻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장을 보실까요? Whether we expand into China is up to the decision of the executive committee가 아니라 board네요. 우리가 중국으로 확장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whether는요. 어떠한 경우도 가정의 뜻이 없어요. if는 whether의 뜻도 있고 가정의 뜻도 있잖아요. 하지만 whether는 어떠한 경우도 가정의 뜻이 없어요. 다음 문장.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인데요. 접속사 whether의 특이한 점은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어요. 접속사가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는 특수한 전치사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as2가 있죠. as2는 무엇에 대해서라는 뜻이죠. 토익의 이 whether가 전치사 뒤에 올 때 특히 as2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에서는 어때요? 다음 문장에서는 whether가 투부정사 앞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죠? whether 앞에 about이 있고요. 전치사 뒤에 whether가 온 것인데요. 투부정사 앞에도 whether가 올 수 있어요. 접속사가 투부정사 앞에 올 수 있는 특이한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ether는 전치사 뒤에 올 수 있고요. 투부정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부사절 접속사인데요.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속사가 문장 앞에 나오고 주어동사, 컴마 주어동사 또는 주어동사, 접속사, 주어동사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접속사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f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부사절 접속사일 때 항상 가정이에요. 그죠? 만약 복사기가 오작동한다면 뭐뭐 하세요. 그죠? 항상 가정입니다. 부사절일 때. 그 다음에 부사절을 쓰이는 whether는 무슨 뜻이죠? 뭐뭐에 상관없이 이런 뜻이죠. 내일 비가 오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회사 아우팅에
장소는 remains the same.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outing은 야유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or not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whether 주어 동사 or not도 되고요. whether or not 주어 동사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or not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렇죠? 다음은 의문사 what, which, who, how, when, where, why인데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의문사 문제랑 관계대명사 문제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관계 부사랑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헷갈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요. 일반적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라고 하는 건 뭐죠? 명사죠. 그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뒤에서. 그죠? 그런데 여기 예문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은 what이니까 없지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거기 who가 있죠. who 앞에 명사가 있나요? 선행사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decide who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위에는요. ask의 첫 번째 목적어가 respondent고요. 직접 목적어가 what 이하죠. 응답자들에게 그들의 일자리들이 무엇을 함축하는지 의미하는지를 묻는 거죠. 그죠? what 이하가 목적어인 거죠. 직접 목적어. 그래서 이거는 선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의문사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의문사 문제라는 것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선행사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기에는 다른 거랑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문사 문제면 의문사만 나와요. 보기에. 그러면 해석만 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죠. 그죠? 세 번째 문장 볼까요? 보세요. how 앞에 명사 없어요. 어떻게인지를 shows 보여주는 거죠. 그죠? 명사 없어요. talk about how well blah blah 어떻게 잘 뭐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asking when 언제인지를 묻는 것이죠. 그다음 where에 보시면 이거는 뭐예요? 인폼 동사의 간접 목적어 applicant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가 where죠. 지원자들에게 어디인지를 알렸던 것이죠. 그죠? where의 선행사가 applicant가 아니에요. where의 선행사가 applicant가 될 수가 없는 것이 where는 장소인데 그러면 앞에 명사도 장소의 명사가 와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선행사 문제가 아니죠. 관계부사 where가 아니에요. 의문사예요. 그죠? indicate why. 그죠? 앞에 명사가 없어요. 선행사가 없어요. 의문사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다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쓸 수 있는 거 명사구로 보세요. what to expect 무엇을 기대할지를 그죠? how to develop 어떻게 발전시킬지를 when to buy 언제 살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의문사 to 부정사 올리는 거 문제를 보죠. A, B, C, D를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쭉 있죠. C번만 뭐 복합관계부사라고 하는 뭐가 있고요. 대명사나 그런데 지금 보시면 빈칸 앞에 명사 없거든요. 선행사라는 게 없어요. 그럼 의문사 문제예요. 예. 그래서 we know whose submission it is죠. 그것이 누구의 제출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이죠. 답은 D번의 whose죠. 의문사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해석만 하시면 돼요. 2번을 볼까요? 대시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앞에 in, so, and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일단 D번에 and는 안 되죠. 접속사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하나의 문장에 절이 두 개가 있거든요. B번의 in that은 이건 뭐죠?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뜻이고요. C번은 뭐뭐 하기 위해서죠. so that이 나오면 뒤에 보통 뭐가 있죠? 뭐 can이나 may 같은 게 있죠. 그죠? that은 뭐뭐라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하면 접속사라고 하면 뭐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유용한 마케터들은요. 뭐뭇을 깨달을 정도로 충분히 현명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most young consumers are influenced by online resources. 대부분의 젊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리소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A번의 대시죠. 접속사 대시죠. 3번을 보죠. A번은 전치사고요. B번은 관계대명사나 의문사고요. C번은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D번은 대명사죠. 지금 빈칸 앞에 주어 동사 있고요.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B번 아니면 C번이죠. B번과 C번은 뭐뭐라는 것에서 뜻은 똑같죠. 그죠? 그러면 빈칸 다음에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신용카드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입니다. 완전한 절이 나오죠? 답은 C죠. 접속사 대시 되겠죠. 뒤에가 완전하기 때문에. 4번을 보시죠. A번은 접속사고요. B번은 접속 부사고요. C번은 접속사고요. D번은 부사고 접속사이면 벗의 뜻이죠. 그런데 빈칸 앞에 주어 동사 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 다음에 주어 동사 절이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문제는 뭐냐면 앞에 as2라는 전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C번의 whether죠. 그죠? 저희 해석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한 내용들 등위 접속사 and, but, or는 반복되는 부분이 생략돼서 병렬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so for는 어때요? 생략되는 거 없어요. 주어 동사 다 나와야 돼요. 그죠? 등위 접속사 and, but, or, so for는 문장 맨 앞에 쓸 수 없죠. 그죠? 상관 접속사는 외우시면 돼요. 뭐만 주의하면 돼요? not only A, but also B는 not only A, but B도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책에는 우리 지금 여기는 들어 놓진 않았지만 and then이라든지 and yet 같은 거 우리 책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that이랑 what이랑 구분하는 거 있죠? 뭐뭐라는 것 뜻은 같지만 명사절 접속사 that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고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불완전한 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 the fact that 하나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랬죠? if와 whether 구분하는 거. whether 특징적인 게 뭐죠?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고 투부정사 앞에 올 수 있는 어떤 특이한 접속사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선행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문사 문제라는 것만 알면 해석해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